이 가고 또 가고가 이제 고시, 이거 좀 설명드릴게요. 고시 19수라는 게 있어요. 이 중국의 시 중에 고시 19수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옛날 시 중에 19편. 최고로 뽑은 거. 그렇죠. 그렇죠. 옛날 시 중에 최고로 뽑은 시가 19편인데, 근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 대부분이 애정시예요. 대부분. 물론 다 애정시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것도 깊이 들어가면. 근데 대부분이 애정시. 이게 재밌겠어요, 안 재밌겠어요? 제 이야기한 사랑, 여러분 노래, 우리나라 노래 중에 사랑 이야기 빼면 할 이야기가 있나? 사랑과 이별의 한 10곡 중에 7곡은 되지 않나요? 맞죠? 그래서 사랑 이야기예요. 한번 보세요. 위에는 이제 넘어가고, 가고 또 가고, 행행, 이건 제가 한자지만 좀 읽어보면서 좀 원문의 의미를 따지면서 볼게요. 여러분 뭐 한자를 외울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행행 중행행 할 때 이 중자는 무거울 중자가 아니라요, 또란 뜻이에요. 또 이게 무겁다고 번역하면 안 돼요. 가고 가고 또 가고 해석되죠. 행은 가랭자 날 거 아니에요. 가고 가고 또 가고. 그러니까 가고 또 가고가 됩니다. 여러분이 아니 우리말만 읽어도 되지 왜 한자 읽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원문으로 이렇게 공부하면 훨씬 더 의미가 이게 달라요. 우리말만 읽는 것보다. 자, 제가 가로에 다 그 음가에 다 놨어요. 편하게 보세요. 행행 중행행, 가고 가고 또 가고. 직역하면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면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고 가도 다시 가야 하는 길, 이렇게 좀 의역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군 생별리 따졌죠. 이때 여자는 더불어 여자인데, 이때는 더불어라고 번역하면 안 돼요. 뭐뭐와, 영어로 with 알죠? 그러니까 군은 임금이 아니에요. 그대 군자예요. 이거 한자로 공부할 때 많이 하지 않았어요? 이게 임금이라는 뜻도 있고 그대라는 뜻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걸 임금과 이러면 안 됩니다. 그대와 생별리, 별리를 거꾸로 하면 이별이죠. 그러니까 별리는 이별했다는 뜻이에요. 그대와 뭘 했어요? 생이별합니다. 이거 얼마나 생각해보세요. 전쟁이 나가지고 이 그러니까 남자들이 주로 군대를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인이 있거나 애인이 있거나 남자들이 옛날 전쟁 때 나갔으니까 생이별했다는 소리예요. 임과 이별했다. 멋지죠? 그 다음 보세요. 상거 만열이, 서로 상자고, 이 거자는 갈 거자예요. 원래 갈 거자인데 여기서는 간다라고 번역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한자가 재밌는 거예요. 여기서 거자는 떨어질 거자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문맥상? 그렇죠. 문맥상은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문학자들이 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뜻 중에 번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이제 한문학자의 몫이니까. 하여튼 서로 떨어져 있는데 만열이는 알겠죠? 만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만열이를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문학적으로 제가 이야기 안 했나요? 감정적 거리라고 합니다. 감정적 거리. 문학은 너무 멋있지 않나요? 표현이 감정적 거리. 그래서 길은 외줄기 남도 300리. 나그네라는 박목원의 나그네 시 알죠? 길은 외줄기 남도 300리. 풀 있는 마을마다 타는 전용. 멋지지 않습니까? 남도가 300리 재봤어요? 자로? 안 재봤지. 그 다음에 등전 말리시 이거 있죠? 최초의 수역이 등불 앞에 고향을 향하는 마음이 말리를 달립니다. 말리 달리는 뒤 돌리를 달리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렇게 만이라든가 백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300이라든가 이런 표현들 많이 써요. 이걸 예를 들어서 구철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런 표현들이 300리, 말리, 구말리란 걸 쓰죠. 구말리. 이렇게 쓰죠. 하여튼 구말리 장천. 이렇게 쓰거든요. 하여튼 이런 거를 감정적 거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자, 상거 만열, 서로 만열이 떨어졌죠? 그 다음 보세요. 각제, 한자 그건 다 있으니까 여러분 보면 돼. 각은 각각이에요. 각각. 쟤는 있을 제자예요. 각각이 있어. 근데 천일애. 이 애자는요, 아이 할 때 애자는 벼랑의 애자예요. 벼랑. 그러니까 각자 있는데 하늘에 하나의 벼랑에 있다. 이게 지역이에요. 뭔 소리예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벼랑에 있다. 이게 지구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벼랑은 하여튼 이렇게 이런 거죠. 벼랑은 뾰족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요즘 말로 하면 한 사람은 북반구에 살고 한 사람은 남반구에 살고 벼랑에 있다는 거니까. 이해 가요?
벼랑 어렵지 않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네, 그렇죠. 극과 극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있는 것에 매달린 사람이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 북극에 요즘 말로 하자면 남극에 사는 거예요. 극과 극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이제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뭐 극과 극이 있지는 않겠지. 그렇지 않겠어요? 남편이 예를 들어서 남편이나 남자친구가 전쟁을 갔어. 그거 바로 옆에 있지 않겠어요? 근데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각자 먼 하늘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시를 공부할 때는요. 그래서 어찌라고 그런 재미가 없어.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이 이 속에 시적인 화자가 돼야 돼. 페르소나라는 말 들어보셨죠? 가면을 쓰고 아니 여기 문학 공부 그게 문학 공부 맛 아니에요? 내가 정말 이 속에는 남자는 아니겠죠. 시적 화자는 여자죠. 확실하게. 이 남자예요? 시적 화자가 여자죠. 이 여인에 대해서 여러분 딱 생각을 해보시라고. 자 보세요. 각자 하늘의 하나의 벼랑에 산다. 그러니까 이게서 의역을 하는 거예요. 아 각자 먼 하늘 끝에 산다. 그렇죠? 그래서 직업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자 그다음 볼까요? 도로 조차자. 도로는 알겠죠? 길, 로드. 길은 조잡하다는 거, 조잡하다. 조잡할 조자고요. 차는 또 차자예요. 또 차자. 장자는 길장자. 길장자는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길은 조잡하고 또 길어. 그러니까 뭐예요? 이미 가신 길은 임 가신 이런 말은 없어요. 이거 집어넣은 거지. 임 가신 길은 험하고도 멀어. 임 가는 길이 평탄해 이러면 시가 재밌겠어요? 이미 막 그 포장도를 갔다고 해도 시에서는 그렇게 쓰면 안 되지. 뭐 그냥 비포장길을 갔다고 해야지. 그다음 보세요. 오른쪽. 회면 안가기 이렇게 나왔어요. 회면이라는 거는 만날 회자의 얼굴 면자거든요. 그러니까 회면이랑 얼굴을 보고 만난다는 뜻이에요. 회면. 여기서 이제 안자가 되게 중요한데 안자 동그라미 적어요. 안자. 이때 안자는요. 편안한 안자를 많이 알고 계시죠? 편안한 안자 아닙니다. 어찌 안자예요. 어찌. 이 한자에서 안자가 어찌라고 해석이 돼요. 어찌 가기. 기자는 기야갈 기자를 써보세요. 그렇죠. 기야갈 기자라고 써보세요. 자, 회면 서로 만난다는 겁니다. 만날 날을 어찌 가히 기약할 수 있을까요? 이거 애절하지 않습니까? 만날 날을 어찌 기약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걸 해석을 하자 했더니 만나서 편안하게 가히 기약합니다. 이거 완전 이상하게 해석되는 거야. 그렇지 않나요? 만날 날을 어찌 기약할 수 있을까요? 보세요. 나 볼까요? 호마 이 표현이 이제 기가 막힌 표현인데요. 자 여기 좀 네모 좀 쳐보세요. 호마 의북풍 월조 소남지라고 있죠. 이 부분 전체 해석까지 크게 네모하고 별표를 써주세요. 이거 되게 유명한 구절이에요. 호마 의북풍 월조 소남지. 여기다 전체 네모하고 별 하나 쳐놓으시면 호마는 오랑캐 호자거든요. 오랑캐 말이에요. 호마는 알겠죠? 의는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의지하는 자예요. 북풍에 의지하고. 그러니까 오랑캐 땅의 말들은 북풍에 몸을 맡기고. 자 이게 뭔 소리냐? 밑에 읽어놔서 또 설명드릴게요. 자 월조죠. 월조. 월나라 월자예요. 세조자. 월나라의 새들은 자 그 다음에 이 소자가 뭐냐면 둥지틀 소자예요. 둥지를 틀다. 둥지틀 소자인데 남지잖아요. 남쪽 가지에 둥지를 틀어요. 남쪽 월나라에서 온 새는 남쪽 가지에 둥지를 틀어요. 여러분 이게 뭔 소리일까요? 자 사람은 잘 써보세요. 여러분 이걸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네요. 이게 뭐냐면 이걸 한자로 써드릴게요. 복잡한 건 한자로 안 쓰지만 이 정도는 한자 읽을 줄 아시겠죠? 그렇죠? 호사수 여우호자 여우호자 죽을 사자 머리 숫자 언덕 호자. 자 해석해요? 여우가 죽을 때는 머리를 언덕으로 하고 죽는다. 그러니까 여우가 죽을 때는 내가 남쪽에서 태어났어. 그럼 남쪽에 그곳을 보고 이렇게 하고 죽는데요. 뭐 진짜는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런 말이 있어. 호사수. 이해가십니까? 또는 하나 더 읽게요. 이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조심이죠. 이 초자가 처음 초자가 있었어. 이거 헷갈리네.
머리를 언덕으로 하는 처음의 마음 있잖아요. 그 수구 출시 그런 거 있잖아요. 이해가시죠? 머리를 언덕으로 하는 처음의 마음. 그래서 결국 이거는 결국 뭐냐면 안 쓰셨니? 그 고향을 생각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고향을 생각하는 그러니까 호사수구 수구초시 이해가시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 뭐냐면 다시 이제 책을 보세요. 책을 보면 이런 거예요. 오랑캐 땅의 말들은 이게 북쪽에 있는 말이 오랑캐 땅이잖아요. 말들은 북풍에 몸을 맡기고 북쪽에 바람이 엄청 많이 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월나라에서 온 새는 당연히 이게 남쪽이잖아. 여러분 월남이라고 하는 월남에서 돌아온 뭐 새카만 김상사 나오죠. 베트남을 월남이라고 하잖아요. 월나라 남쪽이라는 뜻이에요. 진짜로 알고 계셨어요? 월남에서 돌아온 할 때 그 월남상 월나라 남쪽이라는 뜻이에요. 그 땅이 하여튼 월나라에서 온 새는 남쪽까지의 둥지를 들어요. 그러니까 고향을 생각하는 마음 쓰셨죠? 이게 이제 아까 뭐라고? 호사수구 수구 출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자, 이 작가가 이 아주 멋진 이런 그 구절을 왜 가져왔을까요? 이 갑자기 이걸 왜 가져왔냐? 꼬마 의북풍 월조 소남지를 왜 가져왔을까? 여러분 이런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문학을 할 때는. 이거 왜 가져왔냐면 지금 남편이 떨어졌잖아요. 자기와 떨어져서 멀리 갔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죽어도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 죽은 모습 전사를 하더라도 그 모습을 보고 싶다는 뜻입니다. 이해가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죽었는데 막 이름 모르는 곳에 뭐 썩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죽더라도 내가 있는 고향에 와서 죽길.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그 다음에 구절이 이제 하이라이트. 이 앞부분은 그냥 워밍업이고 이제 여기서부터 하이라이트. 보세요. 상거 일이원. 자, 아까 거자 무슨 거자라고 그랬죠 아까? 떨어지. 네, 그렇죠. 이때는 갈 거자가 아니라고 했어요. 떨어질 거자예요. 서로 떨어졌어요. 자, 그러니까 서로 떨어졌는데 1, 2원. 해가 1, 그다음에 이 2는 이미 원 멀어졌다.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그 해가 이미 멀어졌다. 그러니까 해가 그 느슨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시간이 이 남편이나 남자친구와 그 뭐랄까요? 전쟁에 갔어. 근데 그 전쟁에 가서 그 시간이 하루 이틀 막 꼽을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며칠인지는 몰라. 근데 엄청나게 시간이 걸렸다는 거. 무슨 말 이해가세요? 그걸 여러분이 상상해. 뭐 이게 뭐 한 달이 걸렸는지 뭐 6개월 그것까지는 모르지. 그렇죠? 그렇지만 서로 떨어졌는데 해는 이미 멀어졌다는 거예요. 솔직히 해가 이미 멀어질지 이게 말이 됩니까? 해는 멀어졌다 다시 오지. 근데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의대 이리와 보세요. 의대가 허리띠라는 뜻이에요. 오드자 띠대자니 허리띠. 해일자 날마다 이미 와는 느슨할 완자예요. 느슨할 완. 자, 이게 뭔 소리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게 뭔 뜻이지? 허리띠가 날마다 이미 느슨해졌다. 이건 뭐냐면 이미 임과 헤어졌잖아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남편이든 남자친구든 뭐 아들이라고 생각해봐. 아들이 전쟁터에 갔어요. 전쟁터에 갔는데 막 오늘 뭐 해 먹지? 오늘은 삼겹살을 먹을까? 뭐 이런 생각 안 들 거 아닙니까? 죽지 살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고민을 하겠어 안 하겠어요? 고민을 할 거 아닙니까? 고민을 하면 허리띠가 다이어트 안 해도 막 36이 34 되고 30 되고 이러지 않겠어요? 이해 가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표현이 멋지지 않습니까? 허리띠가 날마다 느슨해졌다는 거예요. 이 표현이.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또 짠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부운 패백일 유자 불복판 이 나왔죠. 부운이 뭐냐? 뜰부자의 그루문자예요. 뜰부자의 그루문자. 가릴 패자. 펴이 할 때 패자입니다. 가릴 패. 그 다음에 흰백 나를. 이건 알겠죠? 그러니까 부운이라는 건 부가 운을 꾸며주겠죠. 이렇게 하살펴볼까요? 부가 운을 꾸며줘. 그 다음에 백이 일을 꾸며줘. 수식관계라고 수식관계. 표시해봐요. 그러니까 뭐예요?
떠도는 구름은 해를 가리고, 떠도는 구름은 해를 가리고. 자,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떠도는 구름, 이게 이제 우리가 문학 공부하다 보면 나오는데, 떠도는 구름이 상징하는 것이 뭐냐? 부은. 떠도는 구름. 흰 해를 가렸다. 이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이 떠도는 구름은, 이렇게 이제 그 떠도는 구름은 어떤 상징을 하느냐? 또 다른 여자, 원하던 구름. 그러니까 지금 남편이나 남자친구가 전쟁터에 갔어. 예를 들어서 우리도 그러잖아, 옛날에. 어떻게 설명해? 월남에 갔어. 월남에 갔는데 그곳에 막 그 여인하고 또 사랑에 빠질 수도 있지 않나요? 죽음을 먼저 생각해야지. 아니, 그러니까 죽음을 생각을 하는데, 아니, 그런 경우 많이 있어요, 진짜로. 네. 그 월남에 가서 막, 그래서 막 베트남과 한인 사이에 막 애도 나고 막 그러잖아요. 어쨌든 그런 의미예요. 부운이라는 게. 그러니까 뭐 간신배 이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여기에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이 부운이라는 것은 또 다른 여인이에요. 재밌지 않나요? 또 다른 구름이 흰 해를 가렸다. 이 해를 가렸다는 건 뭐냐면, 흰 해는 결국 남편을 가리켜, 남편. 자기 남편. 자기 남편을 가려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나 남자친구가 그곳에 가서 자기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또 다른 여인에 빠졌다는 거예요. 또 다른 여인. 그게 이제 그 부운 패백이에요. 이제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뭐 이거는 이제 그냥 마음속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이 여인의 생각은 그렇다는 거예요. 하도 안 오니까. 이 남자가 다른 곳에 가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다 보세요. 유자. 놀 유자의 아들 자자예요. 지금 그러니까 유자는 길 떠난 사람이에요. 뭐 이걸 이제 노는 아들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고, 길 떠난 사람. 그러니까 길 떠난 임은 그다음에 복은 이제 그 돌아올 복자고, 그러니까 회복할 복자, 그다음에 그 돌아올 반자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자도 밑줄 쳐봐요. 남편. 맞죠? 유자가 남편이야. 아니다. 복반.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돌아오는 것이 회복되지 않았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해석 이상하니까 아직 안 돌아왔다. 떠도는 구름은 해를 가리고, 길 떠난 님은 아직 돌아오지 않네요. 요즘 같으면 막 뭡니까? 핸드폰 하고 뭐 카카오톡에서 왜 안 오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때 뭐 이런 게 있었겠어요? 안 왔겠죠. 그래서 그다음 보세요. 자, 사군. 이때 군은 그대 군자죠. 그대를 생각해. 사군. 영인노. 영은 하여금 영자고요. 하여금 영자. 사람 인자, 늙을 노자예요. 그러니까 그대를 생각하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늙게. 그리고 여기서 사람이 가리키는 동그랗게 봐요. 시적 화자라고 써요. 인자는 시적 화자예요. 그 남편 또는 남자친구를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늙어가. 여러분, 근심이 많으면 늙지 않나요? 머리도 하얘지고 막 늙어갈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군 영인노. 그 다음 보세요. 세월 호리만이잖아요. 세월은 알겠죠? 홀은 문득 홀자, 갑자기 홀자. 갑자기 홀, 이미 있자, 늦을 만자예요. 그러니까 나의 인생은 이미 저물어 간다. 근데 자기 남편을 그리다가 벌써 백발 할머니가 된 거예요. 보세요. 이게 얼마나 예전한가. 지금 나의 인생, 세월이 이미 갑자기 이미 늦었다. 그러니까 나의 인생은 이미 저물어 간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재밌는 건데, 보세요. 기연물복도라고 나왔죠? 버릴 기자예요. 버릴 기자. 연자도 이제 버릴 연자거든요. 그러니까 기연이라고 하는 건 자체가 버림받았다는 뜻이죠. 버림받았다. 기연이. 물은 뭔마하지 마라. 금지사예요. 금지사. 뭔마하지 마라. 그다음 부는 여기서는 부라고 읽어요. 복이라고 써놨네. 복으로도 읽어요. 그러니까 그 다시 그다음에 도는 말할 도자예요. 말할도라고 써요. 말할 도자. 그러니까 기연, 버림받은 것을 다시 말하지 마라. 물은 뭔마하지 말라고 물복도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이게 복으로 있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이제 이걸 다시 붙자로 쓰잖아요. 다시 붙자. 이게 이제 그 다시로 읽을 수도 있고, 이 도라는 거는 길도자가 아니라 말하다는 뜻입니다. 말하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부라고 읽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원문에서 이제 읽을 때는 복이라고 쓰기도 하고 그래요. 뭐 어차피 복도라고 해도
말하는 걸 회복한다는 거니까 같은 말이거든요. 부도라고 읽어도 되고. 그래서 버림받은 거 다시 말하지 마라. 이해가세요? 내가 이 남편이나 남자친구 안 오니까 버림받았다고 생각해야 안 해. 생각할 거 아닙니까? 물부도 다시 말하지 말고 노력해라. 더할 가짜예요. 더할 가짜. 찬반은 뭐냐면 반은 밥반자죠. 찬은 이제 우리가 먹을 반찬할 때 찬이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식사. 그러니까 결국 찬반이라는 건 식사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찬이 있고 반이니까. 식사하는 것을 더하는 것을 노력해라. 직역하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디 식사 충분히 하시고 건강하소서. 근데 이제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 자, 이걸 설명드릴게요. 자, 버림받은 것 다시 말하지 말고 부디 충분히 하시고 식사 충분히 하시고 건강하소서가 두 가지 해석이 있어. 어떻게 해석이 있냐? 첫 번째는 내가 당신이 없어도 나는 잘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식사 충분히 하시고 그곳에서라도 건강하세요. 이게 1번 해석이에요. 됐나요? 난 당신 없어도 허리띠는 막 줄어졌지만 살아갈 수 있으니까 당신이라도 식사 잘하고 건강하세요. 자, 2번 뭐냐? 2번은 이미 떠나서 남의 여자하고 사는지 안 사는지도 모르고 그러는데 무슨 내 남편 걱정하냐. 나 혼자 식사 충분히 하고 건강하게 살아야겠다. 이해가세요? 그렇죠. 자신에게 말하는 해석이 돼요. 말 되지 않나요? 그래서 여러분 문학이 그래서 재밌는 거예요. 이 노력 가찬반이라는 것은 두 가지 해석이 다 돼요. 그리고 기연물복도도 버림받은 거 다시 말하지 말고 이렇게 써놨지만 이거는 이제 그 기연 물복도를 어떻게 보냐면 뭡니까 중국어로 보면 수완러라고 수완러 이런 한자로 썼어요. 계산한다. 이 계산할 산자거든요. 수완러인데 이걸 이게 러 앞에는 신라처럼 미을이 된단 말이에요. 수완러 뭐냐면 원래 계산한다는 뜻이잖아요. 계산한다. 근데 이 수완러가 어떤 의미냐면 이 경상도말로 하기 딱 좋아. 마치아라 이런 걸 쓰지 않나요? 치와인가? 치와라나요? 치아라예요? 마치아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버림받은 거 다시 말고라는 것을 버림받은 거 다시 말하지 말고라고 쓰기도 하지만 치아라. 내가 님 걱정할 필요가 뭐 있냐. 그래서 부디 식사 충분히 하시고 건강하소서 이러면. 그래서 이제 여러분 해석은 됐죠. 이제 당기라는 요약을 좀 할게요. 당기라는 거 밥이 보면 있잖아요. 당기가 뭔 뜻이냐? 제가 이제 여기에 써놨는데 조일산 쪽에 당기는 아시죠? 당기가 밥을 해도 이게 약간까지 돼. 그렇죠? 이게 마땅히 돌아오기를 바란다 이런 뜻인 거 아셨어요? 당기가 그런 뜻이에요, 진짜. 당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과거 중국에서 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한자를 가져오려면 그냥 쓰면 안 되잖아요. 뭔가 썰을 풀어야 돼.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써놓은 거라고. 중국에서 전쟁에 나가는 남편을 위해 아내가 당기로 음식을 만들면서 진짜 이거 실제로 그랬대요. 그래서 마땅할 당자에 돌아올 기자예요. 재밌지 않아요? 그래서 당기라니까. 이거 참 재밌잖아요. 남편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원했다. 그래서 중문학과의 중국 명시감성 수업도 배운 고시 19수 중 한 수가 떠오른다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제가 이제 이야기를 좀 써놨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분이 이런 작품이 제가 보세요. 우리말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이제 한자는 이제 했으니까 우리말만 일단 들어보세요. 54쪽부터 가고 또 가고. 작자 비상입니다. 가고 가도 다시 가야 하는 길. 임과 이별하였다고. 서로 만열이나 떨어져 각자 먼 하늘 끝에 산다고. 임 가신 길은 험하고도 멀어 만날 날을 어찌 기억할 수 있을까. 오랑캐 땅 말들은 북풍에 몸을 맡기고 남쪽 월나라에서 온 새는 남쪽 가지에 둥지를 틀어요. 허리띠가 날마다 느슨하도록 날마다 몸이 여의었다고. 날마다 몸이 여의었다고. 떠도는 구름은 해를 가리고
길 떠난 님 아직 돌아오지 않네요. 임 생각에 나는 늙어가고 나의 인생은 이미 저물어 간다고. 버림받은 것 다시 말하지 말고 부디 식사 충분히 하시고 건강하소서. 자, 여기서는 남편을 향해서 이야기한 거죠. 지금 이 해석에서는, 근데 이 학자들마다 해석이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고전 작품 같은 거 이런 걸 공부를 할 때 그런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런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정육사에 대해서 좀 이걸 끝났고, 정육사는 제가 좀 이야기했잖아요. 남편이 그 행상인의 아내가 남편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건데, 첼츠는 어떻게 시작해요? 정육사 어떻게 시작해요? 달아 높이곰 돋아자. 달림이시여 높이 높이 떠서 멀리 멀리 비추, 머리곰 비추시다. 머리곰이란 말 쓰거든요. 저도 예전에 고전을 공부할 때 높이곰 머리곰 이런 말 나오는, 곰이 높이 있나? 그렇죠. 강조예요, 강조. 이 곰은 배어가 아니에요. 높이 머리곰 멀리 멀리 비치십시오. 그 다음에 보세요. 거기 오면 정사에 저제 여러 신고요. 써보세요. 이건 옆에다가 어차피 여러분 이제 공부하다 나오니까 어기야 진대랄 드디올세다 이라거든요. 자, 보세요. 이게 이제 구절을 공부할 때 문학의 재미는 뭐냐? 저제가 뭔지 저작거리에 여럿인 거요. 계신가요? 시장에 계신가요? 자, 남편이 안 와. 요즘 같으면 카톡 딱 해가지고 어디야? 뭐 이럴 거 아니에요. 카톡이 있어 없어요? 이 백제시대인데 카톡이 있어요? 없죠. 시장에 계신가요?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Are you in the market? Are you in the market? 이런 거 알죠? Are you in the market? 너 시장에 있어? 이런 건데 이게 또 재밌어요. 왜 재밌냐? 문학 이런 말이 자, 1번. 정읍에서 전주까지 이렇게 저는 이제 고향이 정읍이죠. 정읍에서 전주까지가 거리가 멀어요, 안 멀어요? 가까워요. 한 1시간이면 갈걸요, 차로. 그러니까 옛날은 걸어서는 그래도 한 너댓 시간, 대여섯 시간 갈 거 아니에요. 자, 이게 해석 두 가지. 첫 번째, 정읍사라고 그랬죠. 정읍에 있는 시장에 계신가요? 이해가요? 전주에 계신가요? 그렇죠. 두 번째가 전주에 있는 시장에 계신가요? 답은 없어요. 이거 우겨봤자 안 돼요. 이건 이 정사의 작가한테 찾아가서 물어볼 거예요. 근데 문학이라는 것은 이거는 정읍에 있는 시장 절대 안 된다. 그게 문학의 장점 맞지 않나요, 제 말이? 이게 뭐라고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정읍에 있는 시장에 있을 수 있고, 이 남편이 전주까지 가가지고, 전주가 좀 더 크니까 거기서 물건을 사가지고 돈을 이제 받았으니까 한 장 걸치고 오겠죠. 그거 아닙니까? 두 가지 해석이. 근데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이 증대에 대한 해석이에요. 증대. 여러분, 증대가 두 가지 해석인 거 아세요? 증대라는 것은 어떤 뜻인 줄 아세요? 증대의 뜻이 뭘까요? 증대. 몰라요? 증대가 우리말 하면 질퍽한 곳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말로 질퍽한 곳이라고, 현대말. 어기야는 그냥 아이고 이런 뜻이에요. 아이고. 드디어올세라 기딜까 두렵구나. 리을시라는 뭐냐면 의구형어미라고 해서 뭐뭐일까 두렵다. 이게 요즘 말로 하면 뭐뭐, 그러니까 아이고 질퍽한 곳을 드딜까 두렵구나. 해석되죠? 그러면 봐요. 질퍽한 곳이, 여러분 이제 좀 이야기를 해보세요. 질퍽한 곳은 상징하는 뭐예요? 비 와서 땅이 그럴 수도 있고 저기 뭐 이제 그런 요정이라는 데가 그렇죠. 그게 기생집이었지. 물론 이제 비 와서 질퍽한 곳이겠지.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1차적인 의미고, 여기에서의 의미는 기생집. 하여튼 뭐 자세히 이야기 안 해서 여인한테 묶여 있지 않나요? 질퍽한 두 번째가 뭐냐면 산적. 자, 이 사람이 돈을 벌어왔죠. 행상인이 돈을 벌어가지고 전주시장인지 정읍시장인지 가서 돈을 벌었어. 그래서 자, 저제전을 신고했죠. 자, 진대랄 드디어 올 사람. 그러면 1번은 남자들이 돈이 많아.
남자들이 돈이 많으면 가는 곳이 돈이 내가 엄청나게 많아. 하여튼 술집이나 이런 데 가겠죠. 안 그러겠어요? 막 돈이 막 100억쯤 있어 막 이런. 하여튼 그래서 기생집일 수도 있고 산적일 수도 있어. 자, 이거는 정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재밌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진대를 어느 데다 놓고 시라 아무 데나 다 두고 이 분이 정말 착해요. 나 당신만 오면 되니까 네가 본 거 다 뺏겨도 돼. 아무 데나 놓고 와라.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마지막에 여기야 재밌지 않나 이런 공부하면 내 가는데 점근할시라 이렇게 끝나요. 마지막에 점근할시라. 여러분 고생할 때 우리 이거 배우나요? 네, 이거 나와요. 고전에 한번 배울 거예요. 점근할시라가 뭐냐면 이 밀시가 뭔말까 들었다고 그러죠. 날이 저물까 들었다. 그래서 제가 정읍에 가면 정읍사 공원이 있는 거 아세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니까 문학을 공부하시면 집에만 있으면 안 된다니까. 이런 데를 다녀야 되는 거예요. 저 정읍사 공원 한 서너 번 가봤거든요. 여기를 아침에도 가고 저녁에도 가요. 아침에 정읍사 공원을 갈 때하고요. 저녁에 갈 때는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뭐가 달라요? 자, 아니 아침에는 생각해보세요. 아침에는 그냥 가면 그냥 여인이 뭐 남편 기다리는 모습이 있겠지. 근데 저녁에 가면 거기에 이제 가로등이 하나 있고 뭐 그래요. 그러면 그때 딱 가면 내가 마치 이 여인의 모습이 되고 저녁에 막 그 얼굴의 모습이 낮에 볼 때하고 똑같을까요? 아니 훨씬 다르죠. 그래서 그때 내가 그 여인의 심정이 되어봐야 한다니까. 뭔 말인지 가요? 그래서 자 여담이고 하여튼 내가 가는 곳. 이게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자, 봐요. 아이고, 거기 하는 아이고 이 정도 해석돼요. 내가 가는 곳에 날이 저물까 두렵다. 그러니까 해석되죠, 일단. 아이고, 내가 가는 곳에 날이 저물. 근데 이 해석도 두 가지가 돼. 어떻게 두 가지냐? 자, 첫 번째는 내가 가는 데니까 아이죠, 아이. 영어로 말하는 아이. 내가 가는. 자, 남편이 안 오고 있어.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집에 있는데 정말 지금 말고 옛날 백제 시대예요. 남편이 안 와요. 그때 무슨 가로등이나 있었겠어요? 그러면 기다리겠어요? 밖에 나가겠어요? 나가겠죠. 무서운 안 오니까. 내가 가는 곳에 날이 저물까 두렵다. 내가 가는 곳에. 곳이 될 수도 있고 타임도 될 수 있잖아요. 아, 여기는 근데 이 대라는 것 자체가 곳이에요. 타임은 아니고 이게 이제 대라는 게 뭐뭐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대라는 뭐뭐 하는 데니까 가는데 곳이란 뜻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내가 하는 곳에 날이 저물까 두렵다는 데 잡아. 첫 번째는 행상인의 아내라고요. 두 번째는 자 부부는 뭐죠? 부부 뭐예요? 대답하는 게 일신동치잖아요. 한 마음 한 몸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간다는 거는 나일 수도 있지만 또 누구일 수도 있어요? 제 남편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가는 곳에 나를 저물까 두렵다는 것은 내 남편이 가는 곳에 나를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등학교 잡으세요. 공부의 재미는 뭐냐?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는 이렇게 공부 안 하셨을 거예요. 고등학교 때 공부는 했어요. 정읍사 이거 워낙 유명해서 9월 시간에 했는데 그 당시에 아마 내가 안 해. 저제는 그냥 정읍에 있는 시대. 맞죠? 진대 이러면 고등학교 수업 때는 여러분이 산적 이런 식으로 배워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약간 응답 이런 식이 돼서 기생집 이런 얘기 안 해. 고등학교 때는 이게 좀 교육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안 해. 근데 질퍽하다는 것은 아시겠죠? 그런 의미를 또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공부라는 게 그리고 정읍이라는 자체가 우물 정자의 마을읍자잖아요. 맞죠? 고을읍자잖아요. 정읍이라는 자체가 이 우물 정자 써요. 우물. 그러니까 이 질퍽한 곳이에요. 정읍이라는 곳 자체가. 그렇죠? 질퍽하다는 의미가 우물도 있다는 의미인데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이 앰비규어티를 여러분이 많이 문학을 공부할 때 해라는 거예요. 앰비규어티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말로 하면 중의성이라고 해요. 중의성. 이런 걸 공부하면 너무나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버트 프로스트의 그 시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Two roads diverged in a yellow then sorry I couldn't travel 맞아요. both and be one traveler. 노랗게 난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 두 갈래 길이 있었다. 한 나그네의 몸으로 두 길을 다 가볼 수가 없었다. 내가 두 길을 다 가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한쪽 끝은 막 보니까 막 뭐 가시덤불도 있고 막 있어 보여. 이 내용 그런 이야기 뭐 다 하시잖아. 근데 먼 훗날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노랗게 난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는데 나는 한 길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인생의 운명을 이처럼 바꿔놓은 것입니다.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거든요. 그럼 이때 노랗게 난 길이라는 게 그냥 숲길이겠냐 이거죠. 아니죠. 그렇죠. 인생길이죠. 인생길.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 시라는 건 그래요. 그 자체가 하나의 의미로만 읽히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거 이야기 몇 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이야기에 정현종의 섬이 있어요. 제가 이건 몇 번 이야기했는데 너무나 유명한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자, 그죠? 그 섬에 가고 싶다예요. 자, 그 섬에 가고 싶다라고만 쓰면 이건 시가 안 돼. 그 섬에 가고 싶다, 시가 안 돼. 자, 뭐가 나와요? 사람들 사이의 섬이. 사람들 사이의 섬이. 이거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자, 이것도 재밌는 것은 만약에 이게 없어. 그냥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시가 안 돼요. 뭐 된다 웃기면 될 수도 있겠지. 근데 안 돼. 왜 안 되냐? 이거는 그냥 섬이 있는데 그 섬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죠? 그렇지 않나요? 뭐 홍도든 무슨 도든 어쨌든 다른 섬이 검은도든 이렇게 섬인데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이게 기가 막혀. 정현종이 엄청난 유명한 시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 굳이 사람들 사이에 있는 섬에 꼭 가고 싶을까? 아니 그걸 가지고 또 다르게 쓰셔도 패러디에 쓰셔도 돼요. 근데 어쨌든 사람들 사이의 섬은 그 두 가지, 세 가지. 첫 번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단절, 세 번째는 섬 그 자체. 섬 그 자체. 저는 단절로 보고서 얘기한 건데. 네. 물론 이제 단절도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예전에 홍도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홍도를 2013년도에 간 적이 있어요. 와 갔는데 막 무슨 그 뭐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때 막 파도가 엄청 심해가지고 와 난 진짜 그렇게 배멀미 많이 그 롤러코스터 하여튼 나가지고 딱 갔어. 섬에 홍도에 갔는데 섬에 막 미어 터질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날에 이제 섬 쫙 나오니까 그냥 거의 원주민만 살고는 거의 잠잠해. 그거 보고 이렇게 정현종의 섬에 의미가 이런 뜻이구나. 사람과 사람의 연결과 단절과.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거는 봐요. 이것까지 여러분 볼 줄 아셔야 돼요.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시옷이 5개나 있죠. 시옷이 5개나 있잖아요. 이런 거. 그러니까 이건 이제 가군 뭐 이런 거라고 하잖아요. 운이 엘리토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그 운들을 이렇게 연결시켜가지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또 하나 이야기. 우리말하고 영어의 또 차이죠. 여러분 많이 쓰는 말 이런 말 있죠. 어려울 때 뭐죠? 친구가 진정한 친구다. 진짜 친구다. 그렇죠? 근데 봐요. 우리말에서는 친구가 친구다. 이거는 연결되죠. 근데 영어로 돼서 영어. friend. 뭐 영어 혹시 아세요? In need. Is a friend indeed. 그래서 여러분 언어를 공부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봐요. 자 여기서는 친구만 똑같죠. 잘 봐요. 영어에서는 friend만 똑같죠. 인니드하고 인디드하고 어떻게 발음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인니드라는 건 필요로 하는 친구잖아요. 인니 인디드. 어때요? 이게 더 멋있어. 아니 우리 국문학을 공부하시지만 발음적으로 볼 때는 이게 더 멋있죠. 그렇지 않나요? A friend in need is a friend indeed.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이제 그 언어를 공부를 한다는 거, 특히 문학을 공부를 한다는 거는 여러분 꼭 나는 국문학과에 다니니까 우리 것만 공부해야 되겠어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돼요. 제 말이 조금 알아들으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물론 여러분이 막
있게 막 심오하게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저도 뭐 그 정도의 실력은 안 돼. 그 정도의 실력은 안 되는데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는 다양한 관점으로 이게 이런 것들이 뭐죠? 시험에 나오진 않아. 뭐 예를 들어서 뭐 진대 뜻이 뭐 이거냐 이건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당연히 안 나오는데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공부를 한다는 거는 내가 단지 여러분이 시험을 위해서만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제 말이 이해가요? 네. 내가 A+를 받는 것도 물론 뭐 좋아요, 좋지만 이렇게 이런 거는 여러분이 혼자서 공부해서는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같이 공부하시면 제가 또 다양하게 공부했잖아요. 어쨌든 말씀 안 드려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려드릴 거니까. 근데